민주당 내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위험 요소가 지금 하나씩 둘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뇌관이 지금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리스크예요. 이제 측근들. 요즘 막 공천을 아직 줄 때는 아니고 공천 주기 전에 왜 공천을 이 사람을 줘도 되는지 아닌지 그 자격을 먼저 심사합니다. 그 자격 심사 때 이 사람도? 이 사람도?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정의찬 특보,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부분 다뤘었죠. 이러자 총선 후보자로서 적격 판정에 지금 번복을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번복을 했죠. 자,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겠죠. 아니, 그런 분을.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정의찬 통과한 게 대표님 특보여서 그렇다는 비판이 있는데 제 논의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적격 판정을 한 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실수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게 이제 당 검증위를 통해서 2차 검증을 통과한 명단에 지금 그 정의찬 특보가 포함이 됐던 건데, 과거에 이제 고문치사 사건을, 그러니까 서류는 그 당사자 특보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병기 당시 이제 그러니까 그 검증위원장의 말로는 서류가 이미 접수가 되긴 했지만 평가상에서 누락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 따르면 1번 항목부터 이 고문치사 사건은 잘못된 이유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을 당 실무자들이 판단함에 있어서 누락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이후에 기자들에게 했고요. 이 내용을 지금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검증위의 이제 실무적 실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실수. 실무적 실수라고 하는 건 괜한 핑계고요. 그 이재명 대표 측근 또 뭐 어떤 막강한 정치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죠. 뭐 다른 사람 만약에 평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한 사람 갖다 쓰면 어떤 핑계를 들어서라도 아웃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런 사람은 당연히 공천 줘야지 이렇게 선입견을 작용해서 그냥 프리패스 한 거죠. 걸렀어야 되는데. 그리고 과연 실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오면도 비슷한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측근 리스크 뇌관이다. 어정쩡하게 봉합했다. 왜 뇌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실수라고 했습니다만 정의찬 특보 어제 오늘 만난 사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랑 경기지사 시절에도 똑같이 반복됐던 논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를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지요. 자, 뿌락치 사건 많이들 알죠. 그 대학 그 시절엔 지금도 몇만 있습니다. 학교마다 한두 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대학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학생증이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짜 대학생. 물론 그게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러다가 걸린 거예요. 그랬다고 너 뿌락치 아냐? 소주 12병을 나눠 마시고 쇠파이프로 사람을 패고 나중에 억지로 막 먹이다가 그게 막혀서 사람이 숨졌습니다.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의 그 전력을 그냥 넘어간 게 실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당의 기본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공천 신청 서류 중에 아마 민주당도 그럴 텐데 범죄 경력 조회서가 있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서는요, 배우자도 못 돼요. 본인에게만 경찰서에서 발급을 해주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공천 서류 중에 제일 민감하고도 제일 중요한 서류가 그 범죄 경력 서류예요. 본인만 뗄 수 있군요. 예, 본인만 떼요. 근데 그거를 실수를 했다? 가장 중요한 서류를 제가 봐서는 그냥 저렇게 그냥 덮으려고 하는 소리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의찬 특보라는 분의 반응이에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대요? 정의찬 특보가 어제 입장문을 냈거든요. 이 입장문을 통해서 검증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점에 대해서 당에 이의 신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 특보 설명에 따르면 당시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당시에 남총련 의장이어서 그 책임을 다한 것뿐이다. 사면 복권까지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당의 검증에 해당하는 부적격 대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특보라는 이유로 더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실상의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 주변을 악마화해 당대표와 민주당을 음해하려는 수구 세력의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내놨습니다. 본인은 최 의원님 역차별 당한다는데요. 이재명 대표랑 친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본인이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했는데 자 그게 사면복권 받는다고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뭐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남청년 뭐 지도부로서 뭐 지시한 적도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랬는데 그러면 법원이 징역 5년 선고를 확정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싶으면 재심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재심 신청해서 만약에 무죄 이렇게 다시 그 재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정의찬 특보의 저 주장을 우리가 100% 인용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니 지금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올해 8월 16일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 특보 7명인가를 임명을 했어요. 예. 그중에 정의찬 특보 있어요. 근데 그 임명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비공개로 했어요. 그랬었죠. 왜 그랬을까요? 뭐 이런저런 게 의심의 그 끝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특보 임명할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분이 지금 공천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 것도 저 호남의 해남 진도 완도 거기죠. 박지원 전 민주당에서 국정원장. 유리한, 예.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적격 판정을 받아서 공천 시청을 해서 됐으면 만약에 공천을 받았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당선됐을 겁니다. 예. 저게 종전의 민주당이었으면 될 수가 없어요. 공천 신청도 감히 낼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 저 어쩌면 악질적인 범죄 아니에요? 그런 경쟁 있는 사람이 그 서류만으로도 금방 드러나는데 예. 그리고 저쪽에 있는 운동권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 다 알 겁니다. 소행을 어떤 짓을 했는지. 그렇죠. 과실치사인데. 예. 그런 사건의 경우에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자체가 본인이 엄청난 사법적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건에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도덕관념이나 가치가 상당히 추락돼 있고 만연해 있어요. 예. 저런 거 해도 뭐 내가 뭐 큰 죄를 졌냐 이런 생각일 겁니다. 예. 내가 뭘 잘못했느냐 또 있습니다. 공천 적격 판정 번복 논란 속에 또 다른 논란이 등장했는데요. 자, 이분은 최강욱 전 의원의 그 암컷 이런 막말 논란이 심각해졌을 때 민주당이 그때 뭐라고 했었죠? 막말하거나 부적절한 언행하면 공천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말 조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문이 든대요. 누구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희한하죠. 윤핵관들 보면은 그 유인원 비스름하게 생긴 사람들부터 자꾸 나오고 그러잖아요. 참 신기해 그런 거 보면. 제가 몇 군데서 얘기했어요.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저는 굉장히 유감인데요.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서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세게 우리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지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에서도 이걸 왜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